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30년간 상담을 하면서 외도 후 이별을 결정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별을 선택해도 어떤 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분은 몇 년째 고통받으며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오늘은 외도남과 깔끔하게 이별하는 완벽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별은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덜 아프게 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힘든데 외도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더욱 복잡하고 아프거든요. 먼저 깔끔하게 이별한 성공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42세로 결혼 14년 차의 남편의 1년간 지속된 외도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6개월 후 이별을 결정했고 1년 만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정 씨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별할 수 있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이별의 1단계는 마음의 정리입니다. 미정 씨는 이별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가?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등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는 것입니다. 혹시 변할지도 모른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완전히 버려야 해요. 2단계는 현실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미정 씨는 이별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경제적인 문제, 주거 문제, 아이들 양육 문제 등을 하나씩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했어요. 미정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였는데 이별을 준비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만 이별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단계는 법적 준비입니다. 미정 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미리 알아봤어요. 외도 증거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법적 준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4단계는 지지체계 구축입니다. 미정 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5단계는 단호한 실행입니다. 미정 씨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단호하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다시 한 번만 이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6단계는 완전한 차단입니다. 미정 씨는 남편과의 모든 개인적 연락을 차단했어요. 꼭 필요한 아이 관련 연락만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SNS도 모두 차단하고 공통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했어요. 상대방의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단계는 새로운 환경 만들기입니다. 미정 씨는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가능한 한 예전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집안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8단계는 자기 발전에 집중하기입니다. 미정 씨는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상대방 때문에 소모됐던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반대로 깔끔하게 이별하지 못한 실패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소영 씨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별을 결정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가 저지른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첫 번째, 감정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기혼하자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만 행동했습니다. 실수 두 번째,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이별 후에도 남편과 계속 연락했어요. 아이 때문이라는 핑계로 불필요한 연락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실수 세 번째,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혹시 후회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기별하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실수 네 번째, 과거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고 과거의 추억에 계속 매달렸어요. 같은 장소를 자주 가고 공통 친구들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들으려 했습니다. 실수 다섯 번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어요. 그 결과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소영 씨는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연애도 시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깔끔한 이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행 방법 첫 번째, 이별 선언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하세요. 생각해보겠다, 시간을 달라, 이런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이혼하겠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실행 방법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지 마세요. 다시 기회를 달라, 상담을 받아보자, 이런 제안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행 방법 세 번째, 연락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세요. 아이가 있다면 양육과 관련된 연락만 하세요. 개인적인 안부나 감정적인 대화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실행 방법 네 번째, 공통 친구들과의 거리를 두세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더라도 상대방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실행 방법 다섯 번째, 과거의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함께 찍은 사진, 선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세요.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당분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실행 방법 여섯 번째, 새로운 루틴을 만드세요. 예전과 다른 생활 패턴을 만드세요.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다른 길로 출근하고, 다른 장소에서 쇼핑하세요. 실행 방법 일곱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행 방법 여덟 번째, 자신만의 치유 방법을 찾으세요. 운동, 독서, 여행, 새로운 취미 등 자신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찾으세요. 깔끔한 이별 후에 주의해야 할 함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정 첫 번째, 외로움의 유혹입니다. 이별 후 느끼는 외로움 때문에 다시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때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함정 두 번째, 죄책감의 공격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좀 더 기회를 줬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외도는 상대방이 선택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함정 세 번째, 주변의 간섭입니다. 용서해주는 게 어때? 한 번 더 기회를 줘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은 본인이 내린 것이고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함정 네 번째, 비교의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적인 재결합 사례를 듣고 나도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함정 5번째, 복수의 욕구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깔끔한 이별을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1번째,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슬프고 힘들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가짐 2번째,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같은 성숙한 척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관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내 인생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마음가짐 3번째, 완벽한 이별은 없습니다. 가끔 힘들고 외롭고 후회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벽하게 극복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마음가짐 4번째,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급하게 결과를 보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마음가짐 5번째,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외도당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깔끔한 이별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시작 1단계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예요. 이별 직후에는 새로운 일을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충분히 쉬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새 시작 2단계는 자기 돌봄입니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예요.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자기 돌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새 시작 3단계는 새로운 목표 설정입니다. 기간은 1년 정도부터예요. 새로운 직업, 새로운 취미, 새로운 꿈 등을 설정하세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새 시작 4단계는 사회적 관계 확장입니다. 기간은 1년 이후부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건전한 만남을 가져보세요. 새 시작 5단계는 새로운 사랑의 준비입니다. 기간은 개인차가 있어요.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끼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세요. 실제로 깔끔하게 이별하고 성공적으로 새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씨는 이별 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졌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3년 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이지현 씨는 이별 후 카페를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해요. 박민아 씨는 이별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마지막으로 깔끔한 이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1번째,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기대나 미련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2번째, 현실적인 계획이 있나요? 경제적 독립, 주거 문제, 양육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3번째, 법적 준비가 되었나요? 필요한 서류와 증거들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4번째, 지지 체계가 있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5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상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었다면 깔끔한 이별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도로 인한 이별은 분명히 아프고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히 더 좋은 날들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도 절대 안 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남편을 구별하는 방법과 새로운 만남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관계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